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양력 5월과 6월 운을 간단히 설명해드리고 운세 전략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력 5월이면 음력 3월 운이 5월 11일까지고요. 5월 12일부터 음력 4월 운이 시작되기 때문에 두 달의 운이 교차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임진, 계사, 갑오월로 이어지는 이 시기의 운세 예측이 여러분이 또 운세 계획과 전략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이 올려지면 특성상 아무래도 신규로 또 들으시는 분의 숫자가 항상 많을 수밖에 없어서 이미 3월 12일자 12달 운세풀이에서 이 내용을 들으셨던 분은 내용이 또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요. 미리 말씀드리고요. 또 신규로 들으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달의 운세를 내용과 함께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12달 운세가 궁금하신 분은 시간 나실 때 3월 12일자로 올려드린 12달 띠 영상 보시면 되겠죠. 금전운과 귀인운을 함께 월 운세 설명한 영상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운세 예측을 듣고 혹은 여러분들의 운세 전략을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운이라는 것은 달 운이 교차될 때는 초하룻 날 운이 칼로 무자르듯이 나눠지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결국 어느 달이나 이 운세 대응을 하실 때는 나가는 달의 운과 또 새로 시작되는 달의 운이 교차되는 그 시기에는 운의 강함과 그리고 약함의 정도에 따라서 운들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달 운을 이해하실 때는 하나의 도화지 위에 두 달 운을 함께 올려놓고 하나의 그림으로 그 운을 보신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운세 대응을 하실 때 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운이라는 것은 분할 독립된 그런 흐름이 아니고 계속 상호 연관성을 상호작용을 통해서 운이 같이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죠. 5월 상순까지 5월 11일까지 운을 지배할 운수는 맹호함정의 운세인데요. 맹호함정의 운세라는 것은 용맹스러운 호랑이도 함정에 빠진 것을 의미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운세 전략을 세우실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그런 운세를 말하는 거죠. 함정에 결국 빠지지 않으려면 운세 전략을 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달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함정에 빠뜨릴 사람과 그 주변 환경을 조심하라는 얘기겠죠. 특히 타인과의 관계나 교제 시에 좀 냉정하게 분별력 있게 대처해야 되고요. 또 운이 약할 때 투자나 동거래는 손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무리한 어떤 확장보다는 이런 운에서는 좀 무리한 보폭보다는 현상을 지키는 수비하는 내 운을 뺏기지 않게 방어적으로 운세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죠. 즉 이런 달에는 무리한 변동이나 이동이나 확장은 하지 말란 이야기죠. 하더라도 이 시기 좀 지나서 하게 되면 좋고요. 투자나 변화, 변동, 이사는 좀 주의가 요구되는 그런 달이죠. 또 몸이 좋지 않은 분들은 질병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더 꼼꼼히 건강관리를 체크하셔야 되는 그런 달이고요.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원금 확보된 상태에서 좀 새로운 기회를 엿보는 좀 현금 비중을 댈 수 있으면 좀 높이는 그런 달이죠. 운세 예측을 좀 듣기만 하시는 분과 또 운세 예측을 생활에서 적용하려고 애쓰고 또 실제로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큰 운이 들어왔을 때 똑같이 큰 운을 접할 테지만은 연말쯤 어떤 한 해의 성과를 결산해 보면 아마도 둘 사이에는 커다란 결과의 차이를 보여줄 텐데요. 그래서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각자의 그 운세 전략에 잘 대응하셔서 크게 성과를 내는 또 그런 한 해가 되면 서로 좋겠죠. 5월 중순부터는 금계포란의 형국이죠. 금계포란의 운세가 지배를 할 텐데요. 금계포란의 운세는 실속 있게 작은 것들을 품어서 나중에 옥동자를 만들듯이 큰 것을 만들 준비를 하는 그런 운세를 의미하는데요. 사전적인 어떤 의미, 금계포란이라는 것에서 암시되어 있듯이 황금닭이 알을 품는 달이죠. 품는다는 것은 금전이나 또 실속 있는 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을 품는, 사람을 잉태하는 것도 함께 의미하는데요. 애정이나 연애운이 좋아지는 그런 운세이기도 하고요. 또 신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달에 임신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 때문에 또 자녀들로 인해서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그런 운세이기도 합니다. 금전운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은 것을 품는다고 했듯이 실속 있게 쌓여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결국 알을 품는 그런 정성이 필요한데요. 누군가 감싸고 품듯이 좋은 어떤 인간관계를 유지했다면 결국 이런 인간관계가 나중에 나에게 큰 덕이 되는 그런 실속 있는 귀인의 역할이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다른 후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품는 그런 운세를 의미하는데요. 금계포란의 운세에서 필요한 어떤 운세 대응 전략은 금전적인 것은 좀 큰 지출할 일은 좀 이 시기 피해서 하시면 좋고요.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좀 알을 품는다는 것은 결국 보듬는다는 그런 의미죠. 이해하는 마음으로 좀 넓게 포용의 마음으로 임하라는 얘기겠죠. 사람을 품는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덕을 받아야지 하고 품는 건 아니지만 결국 잘 품어놓으면 이런 식의 잘 품어놓으면 언젠가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이 나에게 귀인의 역할이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운세의 상호작용이 서로 좋은 인연으로 유지, 발전시켜주는 그런 어떤 의미겠죠. 보듬는다는 것은 마음의 허그를 하란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건 꼭 이성관계가 아닌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나와 연관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해당이 되는 그런 얘기겠죠. 이 경우에 그 상대방을 보듬는 마음으로 임하란 얘기인데요. 마치 그 알을 품듯이 품는다는 것은 결국 미래의 커다란 어떤 성과를 위해서 지금보다는 정성껏 알을 품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란 얘기겠죠. 결국 이런 시기에 내가 품는 만큼 결국 나중에 나에게 귀인이 돼서 온다는 그런 의미니까요. 이런 어떤 운세 전략이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요. 여러분께서 운세 예측을 들으실 때 이 금괴포란의 운세가 예측된 달에는 항상 구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내 이름이 타인에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에서 적당한 어떤 거리두기를 하면 좋죠.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는 황금닭이 알을 품는 그런 형국을 의미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황금닭이 알을 품는 것에 집중하려면 시끄럽고 또 신경 쓸 일이 생기면 집중해서 알을 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런 금괴포란의 형국이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꼭 유념하실 게 구설만은 늘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달이기도 하죠. 6월달이 되면 지금 설명해드린 이 금괴포란의 형국과 다시 새로운 운이 들어오겠죠. 바로 그 운이 바로 작선연탈의 운인데요. 솔개가 까치집을 빼앗아 먹을 정도로 아주 운이 왕성한 예를 들어 1년 12달 가운데 가장 성취가 좋은 가장 문서적인 성취가 좋은 그런 달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식욕에 비유하면 내 식욕이 아주 왕성해져서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빼앗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강한 운세를 의미하죠. 문서적인 성취 또 문서운이 제일 높은 달로 보시면 되고요. 또 이런 달에는 변화나 변동, 투자나 부동산, 이사, 매매, 진급 아주 다양한 우리 생활에서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도드라지게 좋은 그런 운세를 의미하죠. 시험 보는 사람들에게는 합격증도 문서가 될 수 있고 자격증도 문서가 될 수 있고요. 또 멀리 해외라도 다녀올 사람에게는 티켓도 작은 문서라고 보시면 되죠. 일들이 계속 확장되는 그런 운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부동산 매매라든지 또 투자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결국 이런 작선연탈의 운세라는 것은 운세가 나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추세나 흐름의 예측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뭔가 손에 잡히는 혹은 어떤 결과물이 문서처럼 확정된 증빙이나 서류, 절차, 기타 어떤 문서의 방법으로 문서의 양식으로 남는다는 것이죠. 이 점이 바로 이 운세가 갖고 있는 다른 운과 차이점인데요. 특히 이 작선연탈의 운세, 한 해 12달 가운데 가장 운이 좋다고 하는 이 작선연탈의 운세는 여러 가지 운세보다 좀 상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즉 이달의 특징과 운세를 작선연탈의 왕성한 그런 성취운으로 운세 예측이 되었다면 예를 들어 귀인의 도움, 문서 변동, 이동, 연애나 애정에 있어서 어떤 그런 길한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고요. 또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횡재수의 그런 운세 등도 바로 이 작선연탈의 운세에 포함되어 있고 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결국 우리가 이 운세를 어떻게 또 대우하고 또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우리가 좀 가치 있게 이 운세 전략을 우리의 운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답은 나오는데요. 운세 예측이 길하고 또 좋은 운으로 나온 달에는 여러분께서도 좀 집중해서 그 운세 대응을 하시면 좋은데요. 그런 때는 좀 다른 때보다 적극적인 어떤 행동과 전략을 세우시면 참 좋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받지 못한 어떤 외상값이나 물품대 혹은 임금, 자재값, 기타 다양한 어떤 채권, 채무관계에서 해결되지 않던 그런 돈들도 바로 이런 달에는 해결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때는 결국 가만히 계시면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런 상대방들에게 전화나 문자라도 계속 취하면 좋은데요. 운이 길할 때는 그런 행동만으로도 운이 여러분에게 이익을 주는 쪽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운세가 예상될 때는 항상 구체적인 그런 운세 대응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병행하시면 그 결과가 더 낫다는 얘기죠.
봄철 운세 살펴드렸습니다. 맹호 함정, 호랑이도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좀 조심스러운 그런 달 운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요. 5월 상순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운세 대응을 하시고요. 그 이후로는 책선연탈이 이런 왕성한 운이 뒷받침되고 있으니까 뭔가 좀 적극적으로, 투자로 말하면 좀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좀 확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달이겠죠. 간단하게 봄철에서 여름철 이르는 운세 살펴드렸는데요. 한 분 한 분마다 크게 성취되는 그런 한 해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성 수채화 TV는 중년들을 위한 각종 자기개발과 감성 충전을 위한 다양하고 알찬 정보들을 제공 중인데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알찬 정보들을 무료로 실시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